안녕하세요. 네, 김폴카에서 진행한 1일째, 오늘은 이제 이유진헌법 시간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여러분이 되게 익숙한 지문이죠. 혼인한 등록 의무자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 존비 속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과거에는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을 차별하면서 여성 공무원에게만 결국은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법을 바꿨는데, 문제는 그럼 그대로 다 시행을 했으면 좋은데요. 두 번째 줄이 문제였죠. 개정 전 이미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에,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에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평등원칙 위반이었던 사례인데요. 남성 공무원이다, 이죠. 남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남성 공무원은 본인의 재산과 본인 재산, 그리고 그다음에 직계 존비 속의 재산, 직계 존비 속의 재산, 재산을 이렇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여성 공무원도 똑같이 벌 바꿨는데, 기존의 여성 공무원에게만 이걸 이제 범위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추가시킨 게 이제 하나 더 추가시켜 놓은 게 보다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이다, 이죠.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의 재산까지도 등록을 한다.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남성 공무원은 장인 장모의 재산은 등록 안 해도 되는데, 여성 공무원은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재산까지도 등록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고 평등권 침해가 되는데, 이건 이제 1, 2, 3, 4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했을 때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에 침해의 초월성, 법익의 균형성, 이 4단계로 나눠져 있죠. 근데 1단계가 아예 날아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이 날아가는 판례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중혼의 취소권자를 민법이 규정하면서, 그러니까 중혼이라는 건 거듭해서 결혼했다. 이미 혼인한 사람이 호적을 위조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결혼하는 걸 중혼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현재는 뭐 호적 위조 이런 게 안 되면 외국 가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도대체 서류 같은 걸로 이게 알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중혼의 취소권자를 민법이 규정하면서 직계 비속을 제외한 것은, 그러니까 이걸 취소를 한다는 건 이 전혼의 원래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당시 법에는 형제 자매는 이 취소권자로 규정을 했는데, 직계 비속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식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상속권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직계 존속에게는 중혼의 취소 청구권을 부여하고 직계 비속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은 상속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직계 비속은 언제나 자식들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헌이 나왔던, 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를 했겠죠. 뭐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소멸시효, 권리의 이제 행사 기한 관련해서 일반적인 이제 소멸시효는 보통은 이제 1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채무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좀 줄이고 있어요. 좀 단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행정주체와 관련된 이런 법적 법률 관계 다툼에 있어서는 좀 조속하게 빨리 이걸 확정 짓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3번에 국채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간의 단기로 규정해서 민사 일반 채권자나 회사채 채권자에 비해서 뭐 상법이 적용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채 채권자를 차별 취급한 것은 회사에 대한 채권과 그 얘기죠. 회사채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헌이란 얘기죠.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채에 대해서 5년으로 단기로 10년보다 단기를 규정한 건 합헌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1, 2, 3번이 다 맞는 지문이었고, 그럼 이제 우리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었죠.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 채권 전액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 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와 일반 임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보험이 아니라 이 보험은 소위 말하는 이제 만기에 환급되는 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기 나오는 보험은 이제 적금의 성격을 가진 거예요. 적금의 성격을 가진 이런 보험입니다. 근데
누군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뭐,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게 채무자죠. 채무자인데, 당연히 이제 돈 받을 때가 되면 채권을 확보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우체국 보험이냐? 우체국 보험이다, 이거죠. 우체국 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뭐, 병이라는 채권자가 있고, 정이라는 이제 채무자가 있다. 돈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비슷한 성격의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뭐 정은, 너무 뭐 말이 어렵게 일반 인보험 되는데, 뭐 현대해상이다. 그죠? 현대해상. 이런 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이제 시기가,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되면 여기에 돈이 들어가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을이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채권이 있겠죠. 보험회사에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얘가 채권자고 채무자면 채무자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돈 네가 받아갖고 다 쓰지 말고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돈 받을 권리에 대해서 여기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가진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에서는 이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가능한데 문제는 우체국 보험에서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보험이라고 뭐 별다를 게 있겠어요. 물론 처음에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격이 있었지만 지금 뭐 우리 도시에서도 방방 곳곳에 다 우체국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 없으니까 이런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라고 위헌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또 이제 우체국 보험에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을 하죠. 국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또 국가를 우대하는 또 결과가 생길 수도 있죠. 이왕 가입할 것 남에게 뺏기지 않을 보험을 가입하게 되니까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는 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평등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질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주엔 또 다른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